네, 김영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예. 저희 또 오늘 김영환 압수수색 오늘 오랜만에 아주 우울하진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어떤 얘기 들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나섰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가 대한민국을 전체를 서울로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좀 객관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네, 그럼 무슨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일단 먼저 그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될 때 어떤 세수의 차이가 있느냐 재정. 재정적으로 한번 좀 재정 중요하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예전에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지방세 항목이 총 11개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김포시 시군세라고 잡혀 있는 김포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자체 세금이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제 도세는 도가 자체적으로 받고 거기서 경기도에서 이를테면 김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그렇죠. 조정 교부금으로 또 내려주거든요. 요 돈 중에서 일부를 해서 예. 내려주는 거죠. 예, 김포에 또 내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첫 번째 지방교부세가 있고요. 국가로부터 네,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네. 지방교부세는 제가 설명 예전에 했듯이 내국세 총액의 19.24%, 네.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이게 이제 종부세 전액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건데 네. 이 교부세가 국가로부터 김포시로 내려오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세 아까 말한 자체 세원 이게 또 한 항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업별로 국고 보조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도로, 철도 뭐 이런 이제 보조금 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이렇게 총 크게는 4가지 항목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이제 결정됩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될 때 시군세가 바뀝니다. 시군세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방세 세입 구조가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 김포구로 바뀌면 뭐가 없어지죠? 담배 소비세가 일단 없어집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주민세 없어지고요, 지방소득세 없어지고요, 네네. 네, 자동차세도 없어집니다. 이게 다 없어지는군요. 다 없어지고 재산세도 50%만 김포로 가져가고 50%는 서울로 가져갑니다. 그럼 이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자체 시세로 갑니다. 시세로 이제 변화되고 거기서 모은 거를 자치구별로 조정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또 내려주고. 아까 전에 내렸던 이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 서울시가 약간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오고 자체 세원이 얼마가 거치느냐를 봐야 김포시와 김포구로 바뀌었을 때 예산이 총 얼마일까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구가 똑같은 노원구하고 한번 비교했습니다. 노원구가 비슷하네요. 네. 지금 노원구가 49만 9천 뭐 같은 것이 50만 가깝고 네. 김포시가 48만 5천 명. 네. 그래서 인구는 거의 비슷하고요. 어떤 뭐 언론들은 이제 관악하고 좀 비교하기도 했던데 네. 여하튼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거의 50만 가까이 비슷하고요. 예산을 한번 볼까요? 네. 김포시가 1조 7,300억입니다. 네. 노원구는 1조 4,600억입니다. 한 3천억 정도 줄어들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일단은 줄어든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네. 지방세 수가 줄어드는 것에서 일단 그렇군요. 부족하고요. 네네. 네. 요 부분이 지금 고양시 같은 김포시 같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네,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네. 등록 면허세, 재산세 50%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방 아까 제가 이제 교부세 국가로부터 나오는 교부금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서울시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서울시는 아예 안 줍니다. 잘 사니까. 예. 안 주고 김포는 교부 단체로 지정이 돼서 2023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1,380억이 예산안에 잡혀 있어요. 네네. 국가로부터. 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은 아까 그 뭐 담배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뭐 이렇게 합쳐서 김포시일 때는 4,261억 원이라는 자주세원이 확보가 되는데요. 그렇죠. 예. 남의 눈치 볼 거 없는. 그렇죠. 노원구는 실제 1,245억밖에 안 거칩니다. 지방세가. 네. 그러면 조정교부금으로 얼마나 서울시에서 커버를 해줄까? 네. 한 3천억 정도 부족한 거를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김포로 내려줄까? 네네. 이걸 보면 1,300억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네요. 문제는 3천억이 줄고 1,300억이 밖에 더 안 네, 내려오는 보전을 거죠. 안 해주는 보전을 안 해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지방세하고 조정교부금을 한번 봤더니 총 1,700억 정도? 요 차이가. 네, 네, 1,700억 정도. 네. 그 다음에 아까 불교부 단체였잖아요. 네. 그게 1,380억이니까 예산만 보면 한 3천억 정도? 마치 생각 많이 3천억 나네. 정도가 아까 그 예산 아까 봤을 때 한 3천억 차이 그렇죠. 난다고 네. 봤잖아요. 그래서 예산만 보면 3천억 정도. 관악이나 다른 비슷한 데들 또 보면 아마 최소 수준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김포에서 매해 3천억씩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율권이 굉장히 침해받는. 게다가 거고. 김포시 같으면 김포 시민들이 김포시장을 뽑아서 김포시장을 압박하면 김포시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데 네, 김포 구민이 서울시장을 압박하면 뭐 26개고 27개가 네. 구가 된 상태에서 그 26분의 1로 서울시장한테 압력을 가하면 서울시장이 아니 노원구가 더 급해라고 말하면 사실은 김포구는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1이 커지죠. 경쟁해야 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의 차이가 크게 나고요. 네. 그다음에 5호선, 9호선 지금 문제잖아요. 김포. 그렇죠. 사실은 예. 김포의 지금 문제의 핵심은 교통 편의성, 서울로 맞습니다. 접근성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5호선, 9호선이 현재는 광역철도입니다. 아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니까. 그렇죠. 네. 두 개 자치도 이상을 이제 건너가니까 광역철도인데 네. 이게 국비 지원 비율이 70%입니다. 광역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서울시로 편입되면 40%로 줄어듭니다. 아하. 이게 도시철도로 변화되거든요. 서울시가 알아서 해야 될 거니까. 나머지 60%가 서울시가 해야 돼요. 이건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의 또 결단이 그렇죠. 우리가 강동이랑 어떻게 할 건지 강북이랑 어떻게 네. 할 건지 네. 강서랑 어떻게 할 건지 사이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가 네.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서울시는 되게 고민이 많겠죠. 5호선을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데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비율도 바뀝니다. 사업별로 최대 70%까지 김포시는 지원해줄 수 있는데 40에서 50%로 떨어집니다. 서울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시는 1대1 매칭. 네, 500억 준비하면 국가가 500억 돼서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네. 김포시 같은 경우는 300억 준비하면 700억 맞습니다. 보태서 1,000억짜리 사업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이것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고보조금 비율도 나머지 30%는 경기도에서 15%, 김포시에서 15% 이렇게 매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70대 15대 15. 네, 김포의 부담이 적은데 네. 서울시의 김포구로 들어가면 네, 50%는 네. 국고지만 나머지는 또 이제 부담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아까 광역철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게 김포 구간으로 예를 들면 5호선 이렇게 연결된다. 네. 김포 구간 안에서 그러면 국비 70%에 경기도 15%, 김포 15% 이렇게 매칭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비 지원 비율이 떨어지면 서울시는 엄청난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뉴스들에서 좀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는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세 가지 분류 권역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과밀 억제 권역, 서울과 같은 네. 네. 과밀 억제 권역,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김포는 성장 관리 권역입니다. 아, 이게 네. 결정적인 차이일 수 있겠네요. 네, 규제가 훨씬 더 세집니다. 그래서 신규 산업단지가 금지가 되고요. 학교 신설이 불가하고요. 오. 예, 대학 같은 거. 인구 네. 유발 요인이 되는 거. 인구를 늘릴 네. 유발 요인을 못 만들게 하니까 신규 산업단지를 못 만들면 김포가 사실은 자생을 하려면 김포 내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네, 직주근접이 즉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목지를 증진하는 거고 대표적인 맞습니다. 게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신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고양시도 대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게 과밀 억제 권역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대학 이전은. 네네. 그런데 새로 만드는 거는 불가하다. 네. 그러니까 대학 유치는 다른 데 있는 걸 가져올 수는 있지만 네. 새로 만드는 건 안 된다. 이를테면 한예종 같은 게 강남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게 이동은 가능하거든요. 이동은 가능하다. 예, 예. 신설은 안 된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이면은요 취득세가 올라갑니다. 아, 네, 2.8%에서 거의 6.8%로 2.5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취득세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공장 지을 때도요 재산세 올라갑니다. 2배. 재산세도 2배로 오르고 네. 이게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려고 다 생기는 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분 등록 면허세도 종별로 50에서 140% 올라갑니다. 야, 그래서 주민들의 세부 부담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이거 김포 철도 하나 놓으려고 하다가 엄청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거기다가 이를테면 서울시는 활용을 하겠죠. 쓰레기 소각장 문제. 고양시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출마 지역인 이 지역도 고양동, 네. 예, 뭐 어떤 후보들은 동구에 뭐 플랜카드 가서 고양도 서울로 뭐 하던데 쓰레기 소각장 바로 건너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네. 이런 것들이 고양동으로 합쳐지거나 이런 네.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고양시는 고양시장이 정할 수 있잖아요. 네.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정하거든요. 네. 그럼 고양구청장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때 되면 덕양구청, 일산구청장으로 바뀌겠지만 네. 이걸 자치해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우린 고양에 놓을 거야라고 정해버리면 네. 그러면 고양시장 뭐 그때 시장이 없어지겠지만 일산 동서구 뭐 그다음에 덕양구 구청장이 아무리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해도 시장에 갖다 넣으면 넣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 밖에도 좀 고민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네. 부동산 교부세도 어떻게 나눠줄지. 그다음에 농어촌 특례 입학들이 김포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분단위가 일정 있으니까요. 비율로. 그다음에 제가 금방 우리 김성현 소장님 말씀하신 자치행정 자율권입니다. 그렇죠.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계획이 고양 시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일산구청장은 그냥 이 용적률만 바꿀 수 있지 도시계획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도시공원 하나를 놓더라도 하다못해 쓰레기 소각장이 건너오더라도 네. 도시계획을 고양시장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양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를 아예 서울시장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제가 그 도의원 할 때 테크노밸리 유치했던 경험이 있는데 고양이에요. 고양 네, 일산, 네. 일산, 일산, 예, 네, 일산 그렇죠. 서구에 이제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를 유치했는데 그게 딱 5년 걸렸거든요. 아, 그런데 물론 경기도 사업이지만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시공사 7, 고양도시공사 3입니다. 네. 7대 3 비율로 이 사업을 하는데 되게 편했던 게 뭐냐면 고양시장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다시 도의원 이제 서울시의원인 거죠. 되더라도 서울시장 만나서 이거를 협상하기가
n분의 1이잖아요. 예. 도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경기도의원이 지금 고양시 안에서 있는 경기도의원 숫자는 훨씬 적으니까 네. 고양시장을 만나는 게 쉬운데 네. 서울시장의 맞습니다. n분의 1은 완전히 숫자가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예,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때 결정돼서 고양시에서 이 용적률을 어떻게 할 거며 기업 유치를 어떤 컨셉으로 할 거며 이런 것들이 다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율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고 산업 시설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주거 지역도 늘어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네, 이게 맞습니다. 도시의 발전을 일으키는 맞습니다. 건데 네. 김포시는 이런 모든 권한들을 서울시장에게 헌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죠. 아마 김성희 소장님도 이 부분에서 자족 기능을 우리 덕양에 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렇죠.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덕양도 이 문제 바로 직면할 거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위임 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구로 변경이 되면 자체 네. 사무가 거의 없어집니다. 예. 사실 구청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80%가 경직성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네. 시에서 내려주는 대로 갖다 쓰는 거지 뭘 네.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성남시장 시절에 뭐 네. 했습니까? 무상교복 했죠. 그다음에 청년 기본소득 했죠. 산후조리원 했죠. 이 자체 재원과 자치 분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사에서 길이 남을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해낼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구만 특별히 서울시장 하지 마. 반대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권한이 아예 없어요. 네, 권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큰 문제고 소방, 네. 경찰, 도로, 철도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위원회 이름이 뭐였더라? 뉴시티 프로젝트 예, 뉴시티 특별위원회 뭐 그렇게 만들었죠 또. 아니 오세훈 시장 인재 연구단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까지 검토 보고서 연구 보고서 하나 없이 이걸 추진한다? 이거 엉터리 중에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제 이거 못하니까 미루자 사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발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한국은행에서 네.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네. 근데 서울 1극 체제에 따른 청년들의 유출입을 한번 보고 그게 네. 어떤 파장들이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매우 의미가 있어서 이번 사안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15년에서 21년간 사이에 청년 유출입 기여율이라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인구 증가에 얼마나 청년 유입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네네. 예, 그게 78.5%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서울 올라왔다. 네. 전부 다 올라온 거죠. 인구 증가에 이 청년 기여도가 70 그러니까 100명 중에 78.5명은 지방에서 올라온 거다. 네. 청년들이. 근데 동남권은 마이너스 75.3%. 4명 중 3명은 서울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빠져나간 거고 호남권 마이너스 87.8%, 대경권은 마이너스 77.2%. 이렇게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로만 다 이제 그 블랙홀처럼 흡수한 거죠. 그런데 서울은 집값이 비싸고 네, 결혼해서 애 낳기 형편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자체로만 따지면 출산율이 0.5 수준으로 네. 내려가 있는 상태니 네, 이게 전반적인 출생아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은 그렇게 해서 금방 말씀하신 출생아 수에 출산 손실이 있는 거고요. 네. 동남권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니까 결혼할 청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출생아 수 기준으로 출산 손실이 21.9%, 호남권은 거의 50%. 50% 육박하고요. 대경권은 31.6%. 예, 이게 서울은 결혼이
결혼을 해도 아이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출산 손실을 일으키는 네. 거고, 지방은 청년들이 빠져나가서 출산 손실을 일으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산화 저출생 네. 이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자 유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적 자본이 지방은 둔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추세가 저하된다라고 네. 지적하고 있고요. 이게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악순환 고리를 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층 이동 증가가 기대소득, 실질소득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 의료 이런 거에도 서비스 간 지역 격차를 심화시킨다라고 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안은 뭐냐면 한국은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점 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을 해야 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메가시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도심의 지식 산업을 집적하여 혁신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도시의 네. 혁신 역량을 집적해 놓고 네. 그다음에 그 광역에 철도망이나 도로망을 건설해서 맞습니다. 도심으로 접근을 원활하게 맞습니다. 하고 예, 수도권과 경쟁력을 가지는 새로운 제2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 네, 이게 메가시티인 건데 네, 네. 이걸 서울을 메가시티로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정책을 한국은행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아주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대통령과 여당의 반기를 드는 발언인 한국은행이 거죠. 이제 반기를 든 건데 네. 일단 고양시만 뭐 소장님하고 저하고 네. 고양시하고 연결돼서 고양시만 해도 서울 출퇴근인 거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테크노밸리를 구상한 것도 우리 아이들 여기서 잘 키우고 잘하면 네. 좋은 직장이 5분 10분 거리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의 일자, 좋은 일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목표지 그렇죠. 않습니까? 굳이 서울로 나가서 교통비, 교통체증 일으키면서 왜 출근을 해야 됩니까? 출퇴근에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쓰는 것이 그렇죠. 그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희 안사람도 서울에서 금융권에 출퇴근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가면 그냥 1시간 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올 때도.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죠? 밥 누가 챙기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잘 챙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새 제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참 이렇게 자치분권을 말살해 놓고 태어나게 네.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어떻게 구형을 좀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직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참 예. 뭘 하고 있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없는 대통령, 무정부 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이슈나 안건이 있으면 네. 대통령께서 어떤 국정 철학이 있고 어떤 국가로 이끌지 분명한 해답을 본인의 주장을 예를 들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이슈만 있으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 지금 대통령직이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필요 없다. 예. 차라리 지방시대 지방분권이 훨씬 낫다. 예. 아 참 안타까운 네. 얘기입니다. 네. 아 참 그러고 김현 소장님 네. 이번 주말에 뭐 큰 행사 하신다면서요? 네, 출판 기념회 하고요. 예, 무너지는 대한민국. 네. 추락하는 경제,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 예. 11월 11일 토요일이네 오후 4시에 네. 킨텍스 제1전시장 212호, 213호. 네. 야 이거 두 개를 텄으면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는 행사인가 보네요. 네,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또 토크쇼에 같이 이렇게 참석하기로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우리 김영한 소장의 출판 기념회 함께 많은 참여들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출판 기념회 잘 치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